질문 세 번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질문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질문 1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 포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보건관리체제라는 것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뭐 이런 안전 담당자 이런 분들에 대한 선임 의무가 이제 면제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보건 교육도 이제 면제가 돼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규정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취지는 만약에 이제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실은 뭐 그럴듯할 재해가 발생할 이제 유인이 아주 낮기 때문에 사실 이원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제 입법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법은 이 정도로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회사들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은 특히 사무동 본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사무동인 본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지 않는다거나 규모가 좀 된다고 해도 안전관리제도 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상 그렇게 통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체제에 있어서는 이게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주 과태료의 문제긴 했지만 아주 그렇게 쟁점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적법하게 뽑았는지 그리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어떤 형사처벌의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무직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좀 중요할 텐데요. 특히 주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사무직이란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 전략 조직을 기획, 관리, 지원하는 업무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것은 이제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영 지원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직의 정의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이제 시행 규칙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어떤 서무, 인사, 격리, 판매, 설계 등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이라든지 법의 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행정 해석을 내린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케이스 1번을 보시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 그 K사가 이것도 본사였습니다. 본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의뢰한 건인데요. 이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뭐였냐면 그 본사의 직무 중에 개발이나 디자인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UI 디자인 이러한 분들은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 지원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K사 본사의 경우에는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을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만약에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있다면은 그걸 선임해야 된다. 이런 이제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보험업 사업장 같은 경우에 사실 위해 위험 요인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을 볼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의뢰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험 설계라든지 채권 수심, 대출 영업, 뭐 수금을 담당하는 이제 이런 외근직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사무직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을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다시피 사실은 회사에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무직과 주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들이는 이 사무직의 의미에는 상당히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죠. 네,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본사를 보고 어떠한 이제 이런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정 규정들을 안 준수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가 현재 이 사업장이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재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3번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저희가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들을 면제하고 있는 사업장에 영업직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있다고. 네,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 영업직이 그럼 사무직이냐라고 볼 때 이것마저도 좀 분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관리직이라고 그래서 이제 영업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말 그대로 내근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영업 관리를 다루는 이런 분들만 있다면은 이거는 경영 지원 업무에 어느 정도 이제 편입될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외근을 수반하는 어떤 영업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영업직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무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저희가 조금 유추해 봤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무직으로만 그 운영되는 사업장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네. 사업장의 본사 조직이 대부분 저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런 케이스일 것 네, 같은데, 네. 안전관리자 뭐 선임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가를 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을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맞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어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 이제 교육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거나 그렇죠. 아니면 안전관리자 등 법적 선임자를 그렇죠. 제대로 선임했는지 여부도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